저희는 전략을 이번 주부터 짧게 보자라는 취지하에 한상호 전문가와 함께 돌아온 오나미 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MTNW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에 더더욱이 5%라는 이 전략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수익률 벌써부터 안겨주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시장 뷰 먼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세 전쟁, 그리고 또 중국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죠. 또 이란은 혁명 수비대가 이 싸울 준비가 되었다. 긴장감도 고조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시장이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좀 보시고요. 코스피 지수 전일 양봉 2개에 이어서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좀 내려앉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형성하려는 흐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 반등 이후에 음봉으로 살짝 붙어서 반격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이런 지수 상승이나 종목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조금 짧게 보시고서 매매하는 전략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수익률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종목이 5% 이상의 차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된 종목은 경농이라는 종목이죠. 경농은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인 수요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중 9%대까지 9.42%대까지 상승하면서 흐름들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또는 어떤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또 한 종목 말씀드리는 이 오나미 종목 역시 마찬가지 현재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조선내화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현재 동시호가이기 때문에 동시호가 기준으로 종가까지 매수하는 이 부분으로 보시고요. 이 회사의 기업적인 부분은 종속회사가 12개가 있고요. 내화물과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환경 부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화물 제조업체로서 이 제품이 산업용 구종 장치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포스코의 공급사 1위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보면 유보율이 거의 1900%로 자본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알찬 회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배당 성향을 보면 꾸준히 4,000원대에 고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적형 펀드에 대한 이 투자를 450억을 해서 한진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조양호 회장께서 별세하시고 나서부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한진이라든가 한진칼 특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역시 마찬가지 이 한진칼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것들의 평가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과 국부펀드에서 또 한 번 이 경영권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가 있을 시 지분 경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에 큰 흐름 없이 잔잔하게 주가가 올라오던 흐름이었는데요. 한진칼 지분 경쟁에 대한 또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 완전히 바닥권에 나왔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음봉 조정으로 살짝 받고 있죠.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도 감소가 되어 있어갖고 거래량 증가 시 충분히 5%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종목 플러스 5%가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또 손절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가 되면 손절하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7시부터 MTNW에서 제가 급등주 초기 조건에 대한 이런 강의를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코스피 2070선 내줬고요. 코스닥도 호가 부근 와서도 계속해서 저점 낮춰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67선 가리키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6%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720선 하회했고요. 717선 가리키면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분위기 무겁습니다. 세트리온 제외하고 4종목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 3% 조정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신라젠 제외하고 역시 모두 분위기가 무겁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와 포스코케미칼은 좀처럼 저점이 잡히지 않네요. 어제분 상승 모두 반납했고요. 헬릭스미스 7%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봤습니다. 5월 16일 거래 마쳤습니다. 좀처럼 호재가 작용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환율도 장 후반 들어서 다시 올라갔고 수급도 좀처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주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개장 때 상승분 대부분 마감했습니다. 거래소 마감가입니다. 1.2%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26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2067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분위기 무겁습니다. 1.6% 하락이고요. 전거래일 종가보다는 12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717포인트 가리키면서 마감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출발은 양호했습니다. 1180원, 1188원 70전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1시 부근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1192원을 돌파해냅니다. 마감 와서는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1191원에 딱 종가 형성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이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대량 매도가 출회됐습니다. 그래도 기관은 장 후반 와서는 매도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오늘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빼냅니다. 대량 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시면요. 역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역시 1,7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도 동반 212억 원 팔았습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3,000계약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세트리온 그룹주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2030년까지 40조 원으로 추가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삼성과 손을 잡고 인천에 바이오밸리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호재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그룹주들 모두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그래도 미약하지만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헬스케어 장중 4%까지 고점 높여가기도 했었는데 일제히 반납하면서 파란불 켜내면서 마감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파란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남선 알미늄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정치 테마주가 좋아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남선 알미늄 대표적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4,07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느덧 이 4,000원 선 돌파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강세 시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